특강 첫 번째 관계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받은 결과 4개 단원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 4개 단원을 우리 교재 단원 순서대로 편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강좌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효율도 떨어질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방학 과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를 하려면 적어도 이 단원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만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이론들도 재차 반복이 될 테니까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관계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관계사라는 건요, 두 단어를 합쳐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와 그리고 주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단어 써야 될 자리에다가 한 단어만 쓰면 되니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후라는 자리가 빈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장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게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자리가 만약에 빈칸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한테 먼저 필요한 건 동사가 2개니까 2개의 동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동사인 half에 대해서 주어도 있어야 되니까 결국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동사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와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방식대로 쓴다면 이렇게 2개의 단어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 접속사와 주어를 하나로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의 경우가 접속사와 주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드는데 이 경우를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접속사와 목적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게 되면 그걸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접속사와 주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데, 다만 대명사니까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건 아니고 선행사에 따라서 그 종류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선행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대명사보다 먼저 나온 명사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boy라는 사람을 선행사로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자, 사람이나 사물에다가 모두 쓸 수 있는 that을 쓰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가지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접속사와 주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자, 지금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문장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 보어에 모두가 갖춰져 있는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러면 얘가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다는 건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은 수식어란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은 형용사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형용사라고 해도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아니니까 형용사구나 또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자, 이 안에는 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구가 아니라 형용사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 who는 우리가 의문사에서 봤던 who처럼 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한 단어로 만들어준 거고, 나는 얘를 가리키고 있다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얘를 해석하지 마시고 이 동사를 형용사처럼 해석해서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help the old lady 이렇게, 즉 그 나이 많은 숙녀분을 도와주었던 그 소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절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만드는 절은 결국은 형용사절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보시죠. 역시 두 번째 경우도 자, 이 which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자, 여기 동사가 하나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2번 나왔으니까 접속사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자, 주어는 있는데, 자, last year가 목적어는 아니겠죠. 나는 작년을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문하다라는 동사 visit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빈칸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와 그리고 이 visit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접속사와 목적어. 기존 같으면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눠서 썼을 텐데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역시 그 역할은 형용사절입니다. 자, 만약에 얘가 형용사절이라면 이 문장이 없어도 문장 전체는 완전해야 되겠죠. 자, 얘가 접속사라는 건 얘가 동사 하나를 책임진다는 얘기니까 관계대명사절을 처리하실 때는 관계대명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만나는 동사 앞까지가 그 관계대명사가 만드는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괄호가 없다 하더라도 The city is New York. 완전한 문장이 되죠? 주어, 동사, 보어에.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이렇게 무생물이기 때문에 자, 이때 which 쓰셔도 되고 사람이나 사물에 다 쓸 수 있는 that을 쓰시는 방법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which는 우리가 의문사에서 볼 때처럼 어느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이 단어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접속사와 그리고 이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얘를 해석하지 마시고 해석하실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해서 앞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방문한 그 도시는 뉴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에서는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본 건데 자, 접속사와 주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 주격관계대명사 접속사와 목적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드는 이런 경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결국은 앞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해서 선행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 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은 문장이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주격 관계대명사의 내용에 대한 연결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빈칸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동사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장에 여기가 빈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에 have에 대한 주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건데, 자, 관계대명사가 쓰인다는 것은 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있어야 쓰일 수가 있겠죠. 자, 선행사가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니까, 자, who 마찬가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that을 쓰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추가가 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다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수를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하고는 다르게 이 수에 따른 형태 변화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인칭이라고 해도 우리가 he가 되면 단수가 되고 they가 되면 복수가 되는 이런 형태 변화가 있지만 관계대명사에는 그런 별도의 형태 변화는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동격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동사의 수를 일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people이라는 복수가 선행사가 되니까 동사는 원형인 have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문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 there are many young people. 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배웠던 일형식 문장이죠. 자, 이렇게 문장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해석은 마찬가지 이 who가 별도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니까 have diabetes these days 즉 자, 요즘에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거죠. 동사의 의미를 살려서 동사를 마치 형용사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최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 자리가 만약에 빈칸이라고 한다면 자, admired, 칭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자, one이라는 동사가 있고 자, 그래서 역시 두 동사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겠고 자, 두 번째 동사에 대한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who 대신에 자, that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자,
자, 일단 이 괄호가 맨 처음엔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가 빈칸이다 라고 한다면, 자, 아까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동사가 하나, 여기 동사가 또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저 빈칸에는 일단 두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동사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 빈칸에는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이니까 이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고 선행사가 the building이라는 무생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which 사용했는데, 자, 관계대명사 that은 무생물한테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that으로 대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문장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 he bought the building. 자, 그는 그 건물을 샀습니다 라는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문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관계대명사 주격에 연결되는 이 동사가 비동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과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bought the building built in 1969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은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분사의 후치 수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하나로 묶어서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보면요. 자, 역시 여기가 빈칸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동사가, 그리고 여기 동사가 쓰이고 있죠. have lived. 우리가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제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동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동사에 대한 주어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the man인데, 자, 이 앞에 the greatest, 우리가 배웠던, 자, 최상급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 앞에, 자, the only라든가, the very, 바로 그, 요 정도 의미라든가, 아니면 서수, 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최상급. 자,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법에서는 강한 한정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강한 한정어가 수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다른 관계사보다 관계대명사 대시 우선시 됩니다. 옛날 책에서는 that만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만약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여기 빈칸이 주어지고 that과 사람이니까 who가 나올 수도 있겠죠. that과 who가 나온다면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때 강한 한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who보다는 that을 우선시하는 그것이 올바른 형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동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역시 여기 동사, 자, 여기 동사, 자, 그런데 여기 투부정사가 나 있죠. 우리가 이런 애들을 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준동사도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죠. 목적어를 가져야 된다. 목적어나 보어를 가져야 되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괄호 부분이 빈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주어는 있는데 이 준동사가 지금 목적어를 갖지 못하고 있죠. 요 뒤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빈칸에는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와 그리고 준동사인 to employ 라는 이 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자, 물론 접속사와 목적어를 따로 써도 되는데 만약에 한 단어로 쓸 수 있다면 편리하겠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역시 얘도 대명사니까 선행사를 보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person, 사람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whom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나 사물에 모두 쓸 수 있는 that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보면, 자,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없어도, 자, he is the person. 자, 그 남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생략할 수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커마가 쓰이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쓰이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도 보시면, 자, 동사 receive라는 동사가 있고, was라는 동사가 있고, 자, 따라서 지금 이 문장에 이 빨간색 밑줄 부분이 빈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빈칸에는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빈칸에 접속사와 목적어 두 개 단어를 집어넣을 수 없고, 만약에 한 단어만 집어넣어야 한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선행사가 이번에는, 자, 무생물이니까, 자, 무생물에 쓸 수 있는 which나 또는 사람, 사물에 모두 쓸 수 있는 that.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관계대명사절을 처리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접속사니까 동사 하나를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만나는 동사의 바로 앞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죠.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The letter was sent in February. 그 편지는 2월 달에 보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시 별도의 뜻을 갖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별도로 해석하실 거 없이 주어가 동사하는 해서 앞에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받았던 그 편지는 2월 달에 발송된 것이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얀색 괄호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도 보시면요. 자, 여기 answer라는 동사, 그리고 여기서 ask라는 동사. 자,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빈칸은, 자, 일단 접속사라는 게 하나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빈칸 이후에 보니까 주어는 있는데, 자, in the class는 전치사구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ask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빈칸에는 이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와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인 ask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그 두 개의 역할을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자,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자, 선행사가 the question이죠. 자, 이때 마찬가지 that 대신에 무생물이니까 which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수식어죠. 얘가 없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그 관계대명사 이후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겠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문장이라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다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고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절이니까 이 문장 전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문장이 완전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별도의 뜻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형용사처럼 해석해서, 자, 그녀의 선생이 물어보았던 그 질문에 그 여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이라는 건 얘가 목적어 기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둘 중 한 가지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앞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형태를 살펴본 거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반대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자, 이 부분이 빈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여기가 동사, 자, 여기가 동사.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장에는 이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도 명사를 하나 줘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사용되는 명사는 우리가 보통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장에는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와 그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접속사와 목적어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앞서 봤던 관계대명사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자, 얘가 선행사죠. 자, 근데 아까하고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전치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자, that은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치사 바로 뒤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 자, 여기서 그대로 whom을 사용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자, 이렇게 생략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략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전치사 뒤에서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치사 뒤에서는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명사절 접속사가 나온다거나 해서 이 문장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치사 뒤에서는 곧장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쓰인 상태에서 생략하게 된다면, 이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관계대명사절의 마지막으로 이동시켜줘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고 관계대명사절의 마지막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특이사항인데요.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심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전치사를 관계사절의 마지막으로 이동시킨다. 즉 바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도만 우리가 정확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that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성급한 얘기거든요. 전치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을 경우에는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절 뒤에 빠져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처럼, 자, whom이나 또는 사람, 사물에 모두 쓸 수 있는 that의 형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나머지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가 문장 마지막으로 이동해 준다면 이 자리에 꼭 whom뿐만 아니라, 자, that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문장도 마찬가지고, 자,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이 세 문장이 공통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문장을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그리고 주어, 자, 동사긴 한데 얘는 완전 자동사니까 이것만으로도 완전하죠. 자, 그리고 주어, 동사, 자, 보어. 자,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후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르는데,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이 관계대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 정도를 하나 해주면 그 문장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미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의 문장에서는 더 이상 주어나 목적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후에는 문장이 이렇게 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만 우리가 익히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가 쓰이는 것이 올바르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관계대명사절에 있는 동사가 또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결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원리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을 좀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전치사가 앞에 있을 경우에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얘를 생략했을 때는 이 전치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주어 동사가 전치사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전치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게 된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셨던 관계대명사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모두 다 선행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절의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절이 없어진다고 해도 남은 문장이 완전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식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의 기능을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절을 이끈답니다. 자,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얘는 선행사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절이라는 건 수식어니까 걔가 없어져도 남은 문장이 완전하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얘기처럼 명사는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말은 그렇죠. 걔가 없어지면 나머지 문장이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이 바로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선행사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일단 선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미 what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문장에서 없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어 그리고 동사. 자, 이 빨간색 괄호가 없으면 남은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자, 여기를 우리가 빈칸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자, 그러니까 이 빈칸에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결국 이 빈칸에 접속사와 목적어의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고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자, 이 명사가 선행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괄호 이전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서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얘를 what이라는 단어로 만든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문장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what이 결국은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어 놓은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괄호가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 문장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앞서 봤던 다른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에서 배웠던 명사절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이 절 전체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였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보시면 자, 여기 지금 turns out이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고 얘가 보어죠. 자, 빨간색 괄호 이후에 동사와 보어는 다 갖춰져 있는데 빨간색 괄호가 없다면 이 문장은 지금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자리에 자,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쪼개 본다면 자, 요 정도 문장이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까지를 관계사절이라고 본다면 the thing이 주어, turns out to be true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하나로 합쳐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만들었고 자, 선행사가 포함된 이 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자, 주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지금 동사. 자, 그리고 얘가 주어.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became은 이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보어 자리가 될 텐데 자, 보어 자리가 된다면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명사절이 오고 있는데 자, 이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특징이 뭐냐면 이 what 이후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접속사에서도 배우셨지만 명사절 접속사도 접속사 이후가 완전한 문장이 오는 접속사가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접속사가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서 배우는 관계대명사 what은 접속사 이후가 불완전한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대명사와 다른 점이 이미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선행사를 별도로 쓰지 않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관계대명사절과 다르게 이 문장에서 제거하게 되면 남은 문장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아, 얘는 명사절이구나.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절과 삽입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필요한 거냐면 이 관계대명사의 격을 관계대명사의 격을 올바르게 쓰는지 아닌지를 출제자가 수험생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의 형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때 이 관계대명사의 격이 결정되는 건요, 사실 who하고 whom의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hat이나 which는 주격일 때나 목적격일 때나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을 써도 격이 틀릴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유난히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언뜻 보기엔 어떠냐면, 자, 관계대명사 이후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think라는 동사가 지금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이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패턴에서 자, 이 부분이 자, 동사가 지금 무슨 동사인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인식동사죠. 우리가 문장 형식에서부터 배웠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동사인데,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형태에서 이렇게 인식동사가 쓰이는 경우, 자, 이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삽입절로 간주하고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빈칸으로 봤을 때 여기 동사와 여기 동사, 자, 일단 접속사가 필요하겠고 필요한 건 이 signs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삽입절을 이용해서 원래는 주어 자리인데 마치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것처럼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게 바로 이 관계대명사의 격결정에서 삽입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여기가 반드시 동사여야 돼요. 준동사가 오면 안 되고 이렇게 동사가 오는 상황에서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인식동사라면 우리는 이 절을 삽입절로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는 예문은 관계대명사의 격이 주격인 who가 돼야 되는데 whom으로 잘못 쓰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두 번째 문장, 자,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의 형태죠. 자, 여기가 반드시 본동사 형태여야 됩니다. 준동사 형태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 이때 이 동사가 인식동사인가 아닌가 봤더니 인식동사가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를 삽입절로 판단하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처럼 착각이 될 수 있는데 얘를 삽입절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자, 동사가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고요. 자, 제가 좀 전에도 두 번 정도 강조했습니다만은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본동사 형태가 와야 되는 거. 그때만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얘가 관계대명사인 것도 맞고, 자, 주어, 동사인 건 맞는데, 자, 요 부분이 지금, 자, 본동사의 형태가 아니죠. 준동사의 형태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I believe를 삽입절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eliev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갖지 못한 상태니까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람에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물에 관련된 which를 하나 집어넣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로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목적격이었어도 모양은 which였을 거고 주격이었을 때도 모양은 which였기 때문에 결국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해라 라는 문제는 who나 whom의 문제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이 문장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관계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용사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 형용사절이니까 이 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자, 우리가 앞서 접속사에서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에서도 접속사 이후가 완전한 접속사가 있었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접속사 이후에
자,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자, 이번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자, 이렇게 형용사절 접속사 중에서 접속사 이후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문장을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접속사 이후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관계 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부사를 쓸 거냐는 이 접속사 이후가 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접속사 이후가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보는 거고요. 자, 보는 것처럼 접속사 이후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서 관계부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때는 선행사의 의미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얘기할 텐데, 자, 지금 자,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문장을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어진 괄호 부분은요. 자, 수식어가 돼야 되니까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 돼야 되겠죠? 자, 형용사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절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관계대명사가 오느냐 관계부사가 오느냐는 그 접속사가 들어갈 이후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아닌 관계부사가 쓰였고,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쓰일 때는 역시 관계부사에도 선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이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무생물이냐를 따졌지만 관계부사를 쓸 자리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보는 거냐면 선행사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엔 얘가 의미가 이유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Y라는 형태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자, 이 빨간색 괄호가 없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은 형용사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런데 형용사절 접속사 이후의 문장이 역시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빈칸이라고 한다면 형용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중에서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 관계부사가 쓰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 자리가 관계부사로 쓰일 자리가 맞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뭘 보냐면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선행사의 의미가 자,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봤더니 이번에는 얘가 시간에 해당이 되죠. 자, 따라서 이번에는 when의 형태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죠. 자, 역시 자,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도 자, 주어, 동사, 보어로서 완전한 문장이 되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가 형용사절 접속사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자, 주어, 자, 그리고 used to 얘가 조동사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네요. 자, 얘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절 접속사 이후의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역시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를 쓰고 있는데 자, 이 선행사에 해당되는 이 명사의 의미가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꼭 장조처럼 보이는데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where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구별은 일단 선행사 먼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중에 하나가 들어갈 자리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이후의 문장, 즉 빈칸이 주어진다면 그 빈칸 이후의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이 완전하다면 관계부사를 왜? 완전한 문장을 형용사절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빈칸 이유가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관계대명사를 왜? 불완전한 문장을 형용사절로 만들어야 되니까.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둘 다 형용사절을 만드는 건데 접속사 이후가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는 경우가 관계대명사, 그리고 접속사 이후가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는 경우가 관계부사다 해서 이 둘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관계대명사가 쓰일 자리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무생물이냐를 결정하시는 거고 관계 부사가 쓰일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이 명사의 의미가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관계부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나 선행사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생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the reason 이렇게 생략하셔도 되고 자, 또는 why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돼요.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the place를 생략해도 되고 자, 또는 where를 생략해도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서 뭐가 없었냐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가 없었는데 왜 이 부분을 별도로 나타내냐면 다른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랑 관계부사를 자, 이 부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 없다고 해도 자, 완전한 문장이 이미 주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빈칸이라고 했을 때 이 빈칸 이유가 형용사절이 되면 되겠죠. 수식어가 되면 되니까.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여기가 형용사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형용사절 접속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쓰이면 되겠고 자, the way는 방법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how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렇게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way와 how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는 게 앞서 배웠던 관계부사하고 다른 점입니다. 앞서 배웠던 관계부사에서는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다였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생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행사를 남겨두고 관계부사를 생략하는 방법. 자, 이렇게 선행사를 남기고 관계부사를 생략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문장이 여전히 완전하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 둘 중 하나만 생략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선행사를 생략하고 관계부사만 남겼는데 자, 이렇게 자, 남은 문장이 불완전해지죠. 이번에는 주어, 동사, 자, 보어 자리가 비어있는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앞서 보셨던 관계부사는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생략해도 되고 관계부사를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선행사를 생략하면 아, 명사절이 되는구나. 자,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이 문장이 목적어가 되죠. 자, 여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I remember 다음에 괄호 부분이 목적어 자리가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문장에서도 how 이후가 보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다른 관계부사는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를 나타내는 the way와 how는 둘 중 하나를 생략을 해야 되는데 자, 선행사를 생략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 선행사가 아니라 관계부사 그리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를 생략하게 되면 이 관계부사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자, 모든 관계부사절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이점은 다른 애들은 생략을 하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건데 the way하고 how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줘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사절이 명사절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주어, 동사 모양이 똑같아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관계사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어떤 조건에서 생략이 될 수 있고 관계부사가 반드시 생략돼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삽입절이라는 걸 이용하는 형태에서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 이 이외에도 복합관계대명사 같은 애들, 걔네들을 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얘네들이 명사절, 부사절을 만들 때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관계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관계사에 대한 내용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시간 관계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진도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